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경인 아라뱃길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혈세를 더 퍼부어도 경제성이 제로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내용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애물단지가 된 경인 아라뱃길 답답하시죠? 앞으로도 유지 비용만 1조 원의 혈세가 더 투입해야 하고 그래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 이미 써버린 2조 2,500억 원의 건설비와 1조 원의 유지관리비 더한 3조 2,500억 원짜리의 무용지물을 만든 셈인데요. 어제 국회 예산정치처는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경인 아라뱃길에 지원한 금액은 2,032억 원이고 내년 이후에도 9,581억 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철저한 재정 지출 성과 관리를 주문했는데요. 향후 추가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대목은 주변 도로 유지, 그리고 토지 보상금, 해양시설 운영비 및 간문 유지 관리비 등입니다. 네. 꼭 들어가야 될 돈이죠. 유지해야 되니까. 당초 유료도로로 계획했던 이 남측의 제방도로가 무료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정부는 수자원공사에서 1,958억 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는데요. 또 주변 토지보상금으로 4,900억 원, 해양 교통시설 운영비 153억 원, 간문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 2,850억 원.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조만간 국고에서 메워야 한다고 합니다. 국회 예산정치처는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게 다 시민의 혈세에서 나가야 할 돈이라고 하니까 화가 나네요. 경제성 제로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들인 모든 돈들이 거의 이제 그냥 사라져 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이 없는 건지 여전히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 이처럼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감에 불구하고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회 예산정치처에서 이야기하길 국토교통부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한 돈이란 이유로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성과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의 손실 여부, 발생 여부, 경인 아라뱃길 사업 전반의 투자 손실을 성과 관리에 국토교통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인 아라뱃길로 인한 성과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요. 쉽게 말씀드려 책임져라 이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5월 25일 날짜로 경인 아라뱃길 개통 1주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KDI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측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일단 이 경인 아라뱃길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까지 18km의 길이의 수로로 한강과 서해를 연결한 최초의 뱃길입니다. 당초 이 아라뱃길 사업은요, 수도권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육상 운송수단을 보완하고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물류기능을 선보인다. 참, 목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런데 우선 경제적인 차원을 살펴본다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외부 연구 결과, 여기가 바로 KDI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경인항의 그 첫해 컨테이너 물동량을 29만 4천 TEU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실은 26,000 TEU, 8.9%에 불과했고요. 일반 화물도 예상치 15%에 불과한 13만 2천 톤을 처리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화물선이 없어서 부두에 배가 없어요. 텅 비는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했고요. 경인항의 전기 노선은 중국의 그 칭다오와 텐진을 주 1회 딱 한 번 오고 가는 컨테이너선 항로 한 개가 유일한 실정입니다. 항만시설 조성 사업비만 1조 5천억 원이나 사용된 경인항이 물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네, 앞서 애초에 목표로 설정을 했던 육상 운송 수단을 보완하자는 것은 아무래도 실패를 한 것 같은데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해서 굉장한 관광과 레저 명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자전거 타러 많이들 가시는 것 같고요. 예, 자전거 도로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 타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자동차 간섭하지 않고 인천 터미널에서 김포 터미널까지 18km 많은 분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아라뱃길 관광 레저는 거의 낙제점입니다.
이 수장공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아라뱃길 유람선 승객 33만 명인데 애초 예측은 59만 9천 명이었는데 절반 수준이죠. 그러네요. 손님이 없어서 여객선 운항이 예고 없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김포 터미널의 2층 화장실은 현재 자재 창고로 이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람선 이용객들 편도 요금이 16,000원씩이나 되는데 18km 길이의 아라뱃길을 지나다 볼거리가 별로 없다. 불만을 많이 표시한다고 하고요. 정부는 이제 아라뱃길이 개통되면 요트와 보트가 이걸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의 수상 레저 동호인들이 이 백길을 따라서 대거 수상 레저를 즐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왜냐? 여기 악취와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아라뱃길에서 100ml당 지난 1월 달에 이제 나왔는데요. 2750마리의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습니다. 이건 일반 하천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이 2급수인데요. 네. 여기는 100ml당 1000마리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라뱃길로 배출되는 침출수가 네. 이 수질 오염과 악취의 근본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래저래 큰 문제입니다. 화장실을 창고로 쓴다는 게 참 황당하기만 한데요. 뭐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좀 KDI의 그 실수가 있지 않았나,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당초 좀 잘 예측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현재 KDI 측은 어떤 입장 보이고 있습니까? 하도 비판이 많으니까 일단 지난 6월 19일 날 KDI가 2008년 발표한 경인 아라뱃길 타당성 용역 이거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요지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 때문이지 자신들 잘못 아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네. 당시 책임연구원이었던 KDI 박모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이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당시 보고서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10분의 1, 물류는 10분의 1, 여객은 4분의 1 수준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대외적인 여건 변화다. 즉 아라뱃길 항만시설을 건설한 것은 인천 항계 전체 물동량이 기존 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글로벌 경기 침체, 한강 르네상스 무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외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항만 물동량의 급속한 감소 사항을 예측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다소 인정을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아라뱃길 실적 부족이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건 인정 못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운영 개시 1년 시점에 그 대외 환경의 열악한 상황에서 뭐 이제 막 시작한 신생 항만을 실패를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8년 두 차례 같은 용역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큰 사업을 예측하면서 대외 여건 변화까지 예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이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요. 연구를 허술하게 한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황성현 그 인천대 경제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치 못한 대외 여건 탓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경인운하의 물동의 기존 시설 처리 능력 초과분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면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여건 악화를 예측하지 못하는 동일 조건 하에서 물동량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예상한 다른 전문가들의 결과도 있는데 왜 KDI만 유독 이거 물동량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는지 이거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계 경기 침체 예측하는 거 어려운 거 그렇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건의 변화가 물동량 실적을 이토록 낮게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아예 당초부터 하지 말았어야 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KDI가 1주년을 맞아서 발표한 자료가 뻥튀기 됐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한테 수자공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라뱃길 물동량 자료인데요. 5월 25일 개통한 이후 1년 동안 경인 아라뱃길을 이용한 화물 컨테이너, 화물 40톤, 40만 톤, 그리고 일반 화물 14만 톤, 총 54만 톤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료를 내는 건데 이거 자체가 뻥튀기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물 가운데 실제 경인 아라뱃길 서해 관문을 통과해서
관문 내 터미널에서 처리한 화물은 전체 화물의 26.7%인 14만 4천 톤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 한강 관문을 통과한 화물은 4.8%인 2.2만 6천 톤에 그친 것인데 수장공사가 최근 공개한 이 아라뱃길 54만 톤이라는 것은 73%를 뻥튀기 한 것이죠. 이걸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분석을 하면서 내놓은 수요 측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컨테이너 화물은 8.5%, 일반 화물은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정말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전히 단기적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무리라는 수자원 공사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혈세는 계속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걱정만 남고요. 이 상황에서 정말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는 9월부터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택시요금 인상한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의회 측이 전액관리제 완비 후에 요금 인상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에 좀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택시요금 인상 실시하기 위해서 운송수익금 확인 시스템 구축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택시요금 인상된다라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의회 측이 서울시의회가 운송수익금 확인 시스템은 전액관리제로 보기 어려울 뿐더러 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요, 운송사업자는 운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 그러니까 요금이죠. 이것의 전액을 운수 종사자에게 받아야 하고 또 동시에 운수 종사자는 운전사는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운송 사업자 사장에게 내야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는 것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인 시스템으로는 업체의 운송 수익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운송 수익금 확인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것만으로도 전액 관리제가 시행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미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거 유권해서 의뢰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전액 관리제로 보기 어렵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시의회는 이것은 전액관리제가 아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나서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택시요금 인상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정리 잘하시네요. 네. 예. 택시 업체가 일정 부분의 유류만 지급하고 네.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한테 당신 내라 하는 거. 또 운전 사고가 나면은 보험료 오를까봐 기사한테 다 맡기는 거. 이게 관행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다 전액관리제 위반이라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미 택시 운수 노동자들에게 삶을 열악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서울시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네, 참 아직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9월 택시요금 인상 유력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회가 견제하는 형국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 과거 사례를 보면요. 이 택시 요금 인상을 실시한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요. 요금 인상이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학금이 7,000원에서 10,000원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 이 택시 요금이 인상되면 단기적으로 이용 승객이 감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학금이 인상되게 되면 택시 운수 종사자들이 승객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산학금을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불법 운행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승차 거부, 과속 운행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고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향상을 기대했던 승객들도 실망하죠. 왜? 택시 요금 더 올렸는데 서비스를 그만큼 좋은 서비스를 기대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못 미치는 서비스가 되니까 승객들로서도 화가 나는 것이죠.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 전액관리제 시행은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그리고 택시 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고 토대인데 서울시가 정말 이 택시 업계와 운수 종사자를 위해서 택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 고치고
빨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최요한 씨와 함께 경인 아라뱃길 문제와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